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얼마 전에 보셨던 2020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가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혔을 법한 30번 문제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설과 좀 다르게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소개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제작해 봤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건 아니고 이 조건을 보는 순간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나가는가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FAB의 값이죠. 사실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려고 노력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FA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fx의 식을 찾으라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결국 요 2차 함수 fx를 찾으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걸 보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이 되겠구나, 직선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fx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fx에 대한 식을 최고차 함계수 k니까 뭐 요런 꼴로 놓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놓는 게 현명하겠죠.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2의 fx제곱 돼 있잖아요. 그러면 g'x를 구하게 되면, 즉 gx를 미분하게 되면은 사실 2의 fx제곱에서 f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g'x가 2차 함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쓰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곱에 미분한 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g'x의 부호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럼 부호에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이 사실 2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g'x가 2차 함수처럼 비스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gx의 모양이 3차 함수 비스무리한 모양이 되는 거죠. 사실 워낙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나왔던 거라서, 따라서 이처럼 gx의 형태를 본 순간 곧바로 이 gx는 3차 함수와 매우 유사한 모양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k가 양수고 a가 음수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gx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반대로 x가 무한대로 작아지게 되면 gx는 점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2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는 걸 판단해 보시면 결국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의 모양이랑 y는 gx의 모양이랑 그 그래프가 굉장히 유사할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식의 3차 함수 모양을 상상하면서 이 y는 g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gx 형태를 본 순간 바로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중요한 건 가조건인데요. 눈치가 빠르셨다면 요 조건을 본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gx가 변곡점을 갖겠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은 gx가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1,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y는 mx 플러스 m, 요 직선은 점 마이너스 1,0을 고정적으로 지나가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3차 함수는 그 변곡점에서 점대칭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직선 아래에 그래프가 다 놓이게 되고 다른 쪽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다 위쪽으로 다 놓이게 된다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두 경우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 아래에다 놓이게 되고 이쪽으로는 직선 위로다 놓이게 되죠. 지금 얘기하는 요 얘기랑 되게 유사한 얘기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물론 그러한 직선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변곡점에서의 꼭 접선이 필요 없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한 실수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 그랬어요. 그러면 눈치를 챌 수 있죠. 어떤 케이스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오른쪽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러한 조건을 성립하는 m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게 바로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일 때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그래프를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3차 함수를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 형태가 되는 3차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놓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지금 y는 gx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칭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칭성과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오목볼록이 중요한 거고 변곡점이 중요한 거라서 지금 왼쪽 케이스에서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더 높은 직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검은색 그래프가 여기 빨간색 그래프 요 직선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x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빨간색 직선보다 검은색 그래프를 y는 g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아래쪽에 놓이게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금 검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놓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저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실수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만약에 y는 gx가 왼쪽 그래프 같은 형태가 됐다면 그러한 실수 m의 최소값은 언제가 되겠어요? 바로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일 때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그러한 실수 m의 최소값이 지금 음수가 나올 수가 없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즉 요때가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요때가 지금 음수가 나오게, 이때가 사실 그러한 실수 m의 최소값인 거죠. 왜냐면은 요런 직선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실수 m의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변곡점에서의 접선일 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측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셨으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 같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요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눈치 바로 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길게 하긴 했는데 익숙해지시면은 설명이 길 필요가 없고 바로 보시면은 가조건을 보고 실수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거 보고 요 두 케이스 나눠 가지고 이거 오른쪽 케이스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 바로 감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까지 찾아냈으면 어떤 이해가 가능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gx가 감소함수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해설처럼 풀 수도 있는데 가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떠올리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수능 공부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